안녕하세요. 인천여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밤 9시입니다. 오늘 시장 아주 멋지게 끝났고요. 지수가 17포인트 올랐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는 저도 뭐 그랬지만, 오늘 좀 조정받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의외로 오늘 조정을 받지 않고 17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남부지방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네요. 부산지방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린다. 그래서 8곳의 교통을 통제한다 그럽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이제 터널에서 사고가 막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일찍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는 우리나라는 오늘 조금 좀 약해졌는데 일본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오랜만에 상황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코로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야. 이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만 간단하게 보고 또 뉴욕이나 이런 쪽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간단하게 보고 오늘 종목들 잘 올라간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또 뭐 내일도 사실은 시장이 뭐 크게 뭐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걱정할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인데 제가 요거는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상황이지만 6월 말 7월 초만 하더라도 14만 명, 15만 명 정도였죠. 이때도 많이 늘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의 더블, 그러니까 약 3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30만 명.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또 전 세계 말고 미국만 보면 미국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원래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8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데도 많이 늘었어요. 인도도 최근 들어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원래 뭐 10,000명 뭐 예전에는 뭐 10,000명도 아니라 뭐 몇천 명 정도였죠. 1,000명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5만 명, 6만 명 근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9,600명.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게 이제 일단 방역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휩쓸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집계가 안 된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도, 남미, 브라질 이런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브라질이라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미국, 브라질, 인도 이런 식이 있는데 다행히 브라질은 이제 피크가 지났나요? 어쨌는지 모르겠다. 4만 명씩 쭉 나오다가 그제 6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그 정도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브라질의 대통령이 또 많이 좀 안주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미국 또 이제 좀 더운 나라가 이게 마스크 쓰기가 힘들어 그런가? 오히려 추운 나라인 그 러시아나 이런데 알래스카, 러시아 이런 데서 별 크게 뭐 안 걸린 것 같은데 더운 나라가 난리예요. 더운 나라가 미국의 남부도 선벨트 지역이면 더운 쪽이죠. 더운 쪽이고 그 밑에 뭐 브라질 얼마나 덥습니까? 인도도 날씨가 덥고 좀 건조하긴 하죠. 인도는. 근데 하여튼 인도하고 브라질하고 미국이 많이 걸리고 있다 하는 게 참 의외죠. 이게 코로나는 감기가 아닌가? 하여튼 감기 색깔은 띄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죠? 감기 칼라랑 감기인데 감기 중에서 좀 많이 좀 특출나고도 조금 뭐랄까 아주 지독한 감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독한 감기.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단 종합지수가 올랐습니다. 종합지수 오른 게 특징인데 뭐 오른 게 당연하겠죠. 당연히 오른 게 특징은 당연한데 그 뉴욕 증시가 내렸지 않습니까? 뉴욕이 지난 주말에 좀 안 좋았어요. 내렸는데 우리나라 그 지수가 올랐다라는 게 좀 특별하다라는 거죠. 뉴욕이 지난주에 내렸는데 다우지수가 뭐 이게 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봉이 좀 연속 목요일 음봉, 금요일 음봉 이렇게 음봉 두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장기 라인은 지지했어요. 장기 라인은 지지했는데 장기 라인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틀 연속 밀리니까 이제 모양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뭐 적어도 아침엔 좀 내렸다가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봤는데 아침부터 그냥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기분 좋았다라는 거죠. 괜찮았다. 네. 현재 다우지수 선물이 0.46%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0.9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도 지금 좋은 거예요. 뉴욕도 우리나라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나라가 올라서 미국도 오르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쨌든 뉴욕이 이틀 동안 내렸다가 다시 지금 이제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에서는 특별한 악재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봉 나왔지만 이것도 커브하는 양봉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중 간의 전쟁은 아니다 그랬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그냥 말싸움이다, 말싸움. 뭐 영사관을 폐쇄하고 그랬는데 그거가 글쎄 뭐 지금 경제 그 협상 합의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1차 무역 협상 완료했는데 요걸 또 뒤집을 수 있다? 물론 뭐 트럼프가 뭔들 못하겠습니까만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렵고 뭐 미국 중국만 어려운 게 다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또라이라도 지금 대통령 보고 또라이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좀 특별한 사람이라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무역 협상을 원천 무효시키는 이런 건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선거도 있는데 경제가 나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미중 간의 이 어떤 정치적인 거 영사관이야 폐쇄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거야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세를 또 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데 수입 물품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진짜 지랄 맞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즐기고 있다. 뭘 즐기냐 그랬더니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는 것이 중국 내에서 국내에서 시진핑의 인기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하나의 군중들의 중국 국민들의 어떤 합심, 일치 단결 이런 걸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좀 유효하다, 굉장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서로 미워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면서 내부 혈도를 다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중국을 적으로 가정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지자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진핑은 나쁠 거 없다라고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도 홍콩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을 적으로 간주해서 서로 이제 내부를 좀 다지면은 집권 기반이 단단해진다. 홍콩 문제를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더 심각하게 싸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씩 다우지수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좋죠. 이렇게 좋고, 나스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좀 내리긴 내렸지만 지금 뭐 선물이 거의 한 1% 정도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은 올라서 끝나지 않겠냐, 여기를 뭐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더 추가 상승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해외 지수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지는 않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이 그만큼 안정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상해 증시가 여기에서 3,200억 정도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3,200에 일종의 뭐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만들고 있다.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전형적인 N자 파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차트 모양을 일단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지한다면
3450 돌파해서 중국 상해 증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본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뭔 종목이 오를 것인가, 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그 주말의 상황에서 볼 때에, 지난 주말은 일단 성장주들이 좀 조정받았죠. 아마존닷컴 좀 조정,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르긴 올랐지만 좀 조정 의미죠. 아마존 그렇고, 또 잘 아시는 테슬라가 $1700 근처에서 이제 음봉 두 개를 맞고 떨어져서 누가 봐도 쌍봉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20일 이평선 지지를 확보했습니다만은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성장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마존 이런 것들의 흐름들은 그럴 것이다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AMD예요. AMD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AMD가 급등을 한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2% 상승했는데, 이 AMD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AMD 차트가, 물론 차트가 4월달부터 4월, 5월, 6월달, 7월달 중순까지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를 모으다가 탁 치고 나가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면 AMD가 저렇게 상승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였는데, 그 인텔과 AMD가 원래 반도체 CPU죠. CPU에서 1인자가 인텔, 2인자가 AMD,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CPU나 GPU나 뭐 비슷한데. 근데 거기서 이번에 AMD가 인텔보다 앞서간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7나노에 대해서 이제 AMD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인텔도 곧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인텔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인텔이 7나노 내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한번 6개월 정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AMD가 이렇게 주가 급등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인텔과 삼성전자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일 아침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는, 현재의 해석은 일이 되면은 이제 인텔이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2.58% 상승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기술력 쪽에는, 글쎄, TSMC가 뭐 원래 그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은 뭐 대만 TSMC가 잘하는데, 잘 안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하고 뭐 같이 합심해서 뭔가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아까 우리 그 AMD 차트랑 비슷하게 요런 또 모양이 나옵니다. 기술적 모양이 꼭 뭐 모든 걸 대변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요렇게 보면은 요런 모양이에요, 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쭉 밀고 올라가서 이번에 AMD 급등한 것처럼, 만약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수가 팍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6만원대, 6만 2천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2.58% 상승,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저다 그냥 또 죽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56,000원대를 돌파해서 6만원대를 돌파해서 62,000원대까지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겠죠.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인버스 쪽에 있는 분들, 선물 매도하셨던 분들, 옵션에서 매도 포지션 하는 분들이 좀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겠다. 우리가 뭐 선물 옵션 같은 거 안 하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선물 옵션 되도록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해칭으로서는 괜찮은데, 네이키드 거래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62,0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가능성을 두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뭐 죽으나 사나 기관 외국인이 사야 돼요. 근데 오늘 기관 외국인들 샀습니까? 샀네.
외국인이 700만 주 샀어요. 700만 주. 작은 양 아니죠. 700만 주를 샀고, 기관이, 1500만 주 샀고, 150만 주 샀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 사는 중이에요. 사는 중. 좀 삽니다. 그래서 500만 주씩 산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500만 주가 아니라 700만 주를 사가지고, 글쎄, 삼성전자를 갖다 700만 주씩 사면 저거 진짜 돌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여튼 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 300만 주 산 걸로 장중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요거 어떤 평가들이 좀 그렇죠. 평가들이 하여튼 뭐 많이 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300만 주면 뭐 1745억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많이 산 것 같아요. 그죠? 뭐 3천억 사더라. 3천억. 하여튼 많이 샀다.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일 또 사면은 돌파가 나오겠죠. 내일 또 사면. 근데 이제 큰 호재가 있는가를 뭐 큰 호재 없이 사진 않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잘 보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왜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관련주들이. 또 이제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동진세미케, ENF 테크놀로지, 뭐 SK 머티리얼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재료주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사실 수익도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뜬 것이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고 이런 게 좀 또 이제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건 뭐냐? 저거는 저 얘기는 위에 반도체 재료주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신루타 개념이죠. 저 회사들은 굉장히 독점력이 있다. 그래서 경기만 좀 나아지면은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밑에 이제 네페스, 테스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의 생산이 늘어나는 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네페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범핑하는 회사, 범핑. 반도체 범핑인데 한번 제가 또 정리 좀 해봤습니다. 반도체 범핑 전문 회사예요, 네페스가. 근데 범핑이 뭐냐면은 범핑이 쉽게 얘기하면은 전선을 연결하는 거야. 전선 연결하는 거. 반도체의 패키징과 어셈블리 과정에서 반도체 칩과 기판 단자 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하는 배선 공정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연결해야만이 전기가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배선 기능이다. 범핑. 근데 기존에는 이제 얇은 와이어를 했는데, 이제는 그 와이어가 아닌데 돌기 모양, 그걸 범프라 그러는데, 돌기 모양의 금속을 형성해서 연결하는 반도체 뭐 후공정의 일부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설계를 하고 제조 생산하고 그다음에 범핑 한다죠. 그다음에 웨이프 테스트하고 연마, 조립, 패키징 테스트, 그다음에 파이널 프로덕트. 하여튼 그런 거다. 범핑한 회사다. 범핑한 회사. 그래서 패키징의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의 범핑, 또 WLP 및 패키징 등의 반도체 부문 뭐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범핑하는 회사고, 어쨌든 뭐 매출 괜찮은 회사죠. 비메모리라고, 우리 이제 네페스 그러면 되게 이제 네페스는 비메모리 회사다. 비메모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비메모리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된 것이 지금 이제 인텔과 AMD와의 싸움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비메모리죠. 그게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CPU 같은 게 비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네페스를 바라보는 이런 이제 시각 흐름. 그러면은 뭐 인텔 때문에 뭐 AMD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향이 흘러 네페스까지 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작년도 매출액 3,500억이고 영업이익 600억 낸 회사고요. 올해 3월 달에는 뭐 별거 없었죠. 961억에 68억. 많지 않아요. 어쨌든 600억에 작년에 영업이익 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내용, 기업의 그 내용 그런데 차트를 보게 되니까 네페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 진짜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는데 그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35,000원과 요 한 2만 한 8, 9천원 사이에서 딱 박스가 형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형성돼 가지고 저거 진짜 무거워졌네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딱 돌파가 나오고 있더라. 돌파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파가 딱 나왔단 말이죠. 돌파 나오는 형태도 참 굉장히 그 재밌는 형태죠. 이게 소위 이제 3법과 비슷하죠. 요런 형태.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수일간의 음봉으로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장대 양봉 나오는 소위 그 3법 차트랑 비슷한 3법 차트가 뭐 이런 거죠. 3법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에 양봉, 오른쪽에 양봉인데 그 사이에 이제 조그만 음봉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3법인데 그거랑 비슷하죠.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추세 라인에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꽤 좋은 모습이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네페스 한번 신경 써보자 하는 거예요. 네페스 한번 신경 써보자. 괜찮은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페스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스나도 그렇더라. 테스나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가서 쌍봉 고점 돌파, 쌍봉 돌파는 절호의 매수기회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테스나 쌍봉 돌파는 절호의 매수기회다 하는 게 테스나가 이제 그런 모양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고 어제 올라갔다 밀렸는데 오늘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모양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는 거죠. 테스나. 그래서 네페스하고 테스나.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도 이게 이제 모양이 좋아요. SFA 반도체도 주가가 요렇게 이제 하락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요것도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아까 네페스랑 차트가 뭐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앞에 양봉이 좀 작긴 합니다만은 수일간에 행보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또 LB세미콘까지 차트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LB세미콘은 딱 치고 나갈 모습 아닙니까? LB세미콘은 여기에 뭐 BTS 재료까지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내일은 그래서 이제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네 종목 정도 그런 정도 한번 봐보자. 오늘 아주 특별하게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 같고 그전에는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쪽이 더 강했죠.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SK머티리얼즈, 워닝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 제가 요즘 그전에 쭉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뭐 이것도 괜찮아요. 아직도 동진세미캠 차트 좋죠. 오늘 밀리긴 밀렸지만 비록 밀리긴 밀렸지만 차트 모양 괜찮아요. 내일 또 올라갈 거야. ENF 테크놀로지도 뭐 차트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좋은데 내일은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이런 거 좀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신경 써보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것저것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ISC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죠. 좋습니다. 있는데 이거 다 신경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몇 종목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이번에 돌파가 나와서 올라간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또 강세를 볼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자.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두 번째는 경기민감주에서 현대차, 기아차 이것들 요즘 뭐 현대차가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먼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퍼뜨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 현대차가 제2의 테슬라 정말 될까? 예? 현대차가 제2의 테슬라가 될까? 그거 참, 저 카카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차가 제2의 테슬라가 될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된다면. 근데 현대차는 한번 질러볼만 해요. 현대차는 그 자동차 업계의 벤처 아닙니까? 벤처. 2010년부터 세계 자동차 업계에 명함을 내밀었는데 한번 사고 한번 칠만해요. 지난번에 그 한전부지만 안 샀다면 한번 질렀는데 그때 한전부지를 사지 말고 테슬라처럼 전기차에다가 그냥 풀베팅 했으면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냥 전기차의 그 테슬라하고 경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현대차가 돈도 많았잖아요 그때. 아마 테슬라보다 돈은 훨씬 많았을 거야. 예. GB센터
그렇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안 했으면 그게 10조인데 당시에 10조 정도를 전기차에 풀 베팅했다면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차가 뭐 세계적인 그 이슈가 돼서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테슬라하고 그때 경쟁을 벌였으면 좀 좋았는데 볼보 인수도 있었죠 그때요. 예, 볼보. 어쨌든 뭐 GBC 센터는 왜 했을까? 우리 저 몽구 회장께서 그럴듯한 집이 하나 있어야겠다 강남에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차트가 올라가서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또 이쪽도 예, 유보금 50이죠. 예, 좋습니다. 50이 좀 확 질러야 돼 지금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가야지. 예, 하여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 좋아요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도 차트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여기 이제 돌파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차트고 차트 좋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 민감주 오늘은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랑 관련돼서 넷패스라든가 테스나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여전히 좋다 하는 말씀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국 아니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되는 건가? 네이버 카카오가 이게 뭐 시대의 영웅주라 그랬잖아요. 시대의 영웅주인지 희대의 영웅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대의 영웅주 희대의 영웅주 이것도 말 되나? 네, 희대란 말은 그렇게 안 쓰고 이제 엽기적 사건 같은 게 나올 때 희대란 말 쓰죠. 어쨌든 시대의 영웅주. 어쨌든 카카오고 네이버가 카카오가 지금 내려가기로 조정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31만원 얘기를 했거든요. 31만원 정도 사면 좋겠다 그랬는데 31만원에 살짝 찍고 말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게 좀 내려와야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하여튼 31만원에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습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 내려오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래서 카카오의 수급한 보니까 이거 뭐 외국인간들 양매수하고 있네요. 그동안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봤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네. 더 이상 그 매도가 안 나오고 있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했는데 더 안 빠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들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진짜 싸게 사드리겠다. 정말 싸게 사드리겠다 그랬는데 정말 싸게 못 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직까지 좀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이제 그 현대차랑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LG화학 삼성 SDI도 정말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내려오네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요 박스권 하단까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안 오고 있다라는 거. LG화학.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요 박스권 하단에 오늘 살짝 왔다가 올라갔죠. 60에서까지 벌써 왔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 SDI도 요 박스권에서 왔다. 40만원에서 대략 한 30만 뭐 6만원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될 것, 36만원대에서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 정작 36만원에 잘 안 온다는 게 문제죠. 안 온다.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장기 신무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틈만 나면 사야 돼요. 틈만 나면. 약간의 틈만 나면 매수한다. 이 개념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일단, 2차전지하고 플랫폼이 이제 장기 신무타 종목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서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왔어요. 신풍제약이 이제 한가 두 번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스럽지만 그러나 또 올라간 종목도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SK 관련주들. 그래서 SK 바이오팜, 케미칼하고 디스커버리는 지금 못 사죠. 이제는 빨간 딱지 붙어갖고. SK 바이오팜은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넥신, 바이넥스, 제넨바 이런 것들 좀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그 외에도 뭐 종목군들 그 장기 이제
오스코텍이라든가 한올바이오 같은 좀 장기 그 신약주들 이런 것들은 좀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신약주들이 좋다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지금 좀 조정이에요, 조정. 신일제약, 대원제약이랑 좀 조정이고, 그렇다. 신풍제약도 이제 하한가고, 뭐,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 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뭐 있더라.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예, 집착하지 말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제 그린 뉴딜 있죠.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저는 사실은 그린 뉴딜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주가는 좀 오르긴 올랐는데, 뭐 OCI. 그죠? 한번 올랐다가 좀 이틀 밀렸고, 뭐 S에너지, 뭐 전통적인 뭐 근데 좀 쭉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렇고 뭐 신성ENG 뭐 이거 사실은 뭐 좀 요즘은 태양광 별로 신경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조금 더 나았죠. 그래서 풍력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힘차게 올라왔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좋았어요. 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참 기업 내용도 좋은 회사죠. 유니스는 좀 별로 없지만 동국 SNC 주가도 쭉 꾸준히 올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풍력은 제가 좀 안 했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풍력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듯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가던 길 플랫폼과 2차전지, 반도체,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그다가 이제 남북주 있잖아요. 남북주. 우리 남북주도 전공이니까 이런 거 하자 이거죠. 이런 거 하자.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인영 그 전 의원, 전 의원은 아니구나. 이인영 전 그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오늘 임명이 됐죠. 2시에. 그래서 거기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뭐 어차피 그 뭐 요즘은 그 여당이 더 의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과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인영 의원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국정원장도 뭐 채택되는 데는 힘들지 않지 않겠나. 그렇죠. 의원 겸 장관 맞죠. 예.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인영 대표는 이제 의원이고, 박지원 저기는 대표는 떨어졌죠, 이번에? 그죠? 떨어진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 떨어졌죠? 아닌가? 합격했나? 예,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쵸. 박지원 대표는 떨어졌죠?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민생당으로 나왔다 떨어진 것 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까지 되면은, 요 두 사람이 이제 북한과의 뭔가를 뭐 만들어 가지 않겠냐. 워낙 그 북한 쪽에서, 좀 지명도가 있는, 그 영향력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죠. 박지원이나, 좀 파워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대 한번 해보자. 또 뭐 소신껏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말이죠. 일단 개별 관광 하나는 통과시킬 것 같다. 개별 관광. 일신석재 아난티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관광 관련된 주들, 현대 엘리베이터, 연평조도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철도 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북주도 좀 기대를 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멘트주들도 좀 올랐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다른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거 없죠. 그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장기로 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매집한다 하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또 재료주로는 역시 뭐 남북 재료주가 가장 뭐 탑이다라는 거죠. 가장 탄력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남북 재료주는 이렇게 힘이 없었고, 오히려 남북 재료주보다는 요즘 바이오주들에서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게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거의 끝물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끝물 끝나면 뭐가 될까 하는 건데, 바이오가 이제 조금 쉬어간다? 그러면은, 그린 뉴딜도 지금 뭐 보니까 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테마가 뭐 나올까 하는 거, 그거만 잘 생각하시면서
그 중에 남북 재료주도 한번 테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또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약해서 이후에 상품 또 잠시 판매할 테니까 이거 듣기 싫은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천여의 상품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인천여는 딱 한 가지 상품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없어요. 딱 하나만 있는데 요거가 얼굴이 나왔네. 인천여의 상품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딱 단촐하죠. 단촐. 저는 얼굴은 수려하게 생겼지만 좀 이상하다 그죠? 얼굴은 수려하게 생겼지만 뭐든 아주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간단한 거. 그래서 현재 시향방송 1개월에 33만원이고 석 달에는 90만원입니다. 한 달에는 33만원, 석 달에는 90만원이고 023490-4651 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구매를 직접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운영은 이제 아침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하고요. 또 장 끝나고 또 이제 3시 30분부터 4시까지 마감을 해드립니다. 4시까지 마감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가지 문자나 시황 같은 것들을 써서 또 드리고, 게다가 낮 12시에는 또 시향방송도 하죠. 낮 12시에 시향방송 무료로 또 진행하니까 그것도 또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수익률 위주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종목이죠. 종목 관리를 잘 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 관리 잘 해드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종목 질문은 사양. 연말까지 연장했습니까? 양촌리 이장님, 감사합니다. 늑대가 더 낫죠? 요거보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시황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낙관적입니다. 지금 뭐 2200까지 왔는데도 뭐 크게 매물 안 나오니까 이제는 다 지나갔다 생각이 돼요. 하락에 대해서는 다 지나갔다. 쿠폰은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만기되신 분은 다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은, 8월달 되면은 이제 8월달 쿠폰 나간다고 그렇게 언질이 왔습니다. 8월 되면 그 8월 만기 분한테 전부 쿠폰 나간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8월 만기 분한테 전부 쿠폰 나간다. 그렇게.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간략하게, 뭐 올해 또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간략하게 제가 시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광고할 것도 광고 드렸고,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쿠폰 왔습니까? 예. 쿠폰 오신 분들은 쿠폰 이용해서 연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조금 일찍 끝내나요? 좋은 밤 보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루타 종목들은 꾹 들고 정말 10배 갈 때까지 가져간다 하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 자, 신루타는 신루타 치낼 때까지, 또 중기 종목은 중기로, 단기 종목은 단기로. 오늘 우리 종목들 영 좋았죠? 너무 좋았죠? 자, 내일 이후에도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